오늘은 최초의 밀실 살인사건, 모르그가의 살인사건과 그 책의 저자 에드가 앨런 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시대를 앞섰던 천재작가 에드가 앨런 포는 생전의 조국인 미국에서보다 프랑스에서 더 평가받았던 작가였습니다. 포의 천재성과 탁월한 심리 묘사는 심리주의적 문학세계에 크게 고문된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이탈리아의 다니치오,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는 미국 작가들이 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유럽 문단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최초의 미국 작가였습니다. 포는 미국 문단이 보수적인 보스턴에서 진보적인 뉴욕으로 옮겨가던 시절, 그리고 미국이 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나 문화적 탈식민주의를 주창하던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포는 스스로 문단의 이단화로 자처하며 보스턴의 보수주의적 문인들을 비판하는 글을 써서 문학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포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주요 문학 장르의 창시자이자 현대 문학 이론의 관심사와 상당히 일치하는 작품 세계를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창시한 원조이자 심리적 공포소설의 아버지로서 포는 세계 최초의 탐정을 만들어낸 작가였습니다. 포가 발명한 추리소설은 이후 수많은 모방을 낳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소설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에 등장하는 천재탐정 오기스트 듀팽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에가서 크리스티의 에르큘 포아르 등의 원형이 됩니다. 포는 문학 비평에도 뛰어난 안목을 갖춘 문학 이론가였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비평 감각의 소유자였습니다. 포의 단편 이론과 시로는 본격적인 미국 문학 이론의 시효가 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독자 반응 비평 이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에서는 범인의 목소리에 대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 속에서 정답을 찾아냄으로써 독자들의 각기 다른 해석을 인정하는 독자 반응 비평 이론의 선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리에서 화자는 책들에 파묻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의 C. 오게스트 듀팽을 만납니다. 듀팽은 상대방의 표정과 대화 중 무심코 던지는 상대방의 말에서 숨겨진 의도를 추측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산하고 어두운 어느 가을날 저녁, 화자와 듀팽은 석간신문을 보다가 두 여인이 살해된 살인사건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죽은 두 여인은 파리의 모르그 거리에 위치한 4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마담 레스파네와 그녀의 딸 까미였습니다. 딸의 시신은 벽난로서 굴뚝 위로 밀어넣어져 있었으며 어머니의 시신은 머리가 몸통에서 거의 잘려나간 상태로 건물과 뒤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잔뜩 어지럽혀져 있었고 최근에 은행에서 찾아온 돈은 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힌 채 못질이 되어 있고 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범인은 과연 어떻게 방 안으로 들어오고 나간 것일까요?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다양한 국적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신문에 보도되는데 프랑스인은 그 소리가 스페인어 같았다고 하고 네덜란드인은 그것이 프랑스어가 틀림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영국인은 범인이 독일인 같았다고 진술했으며 스페인 사람은 자기가 들은 말이 영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듀팽은 이 혼란 속에서 진실을 발견해냅니다. 사건 다음날 듀팽은 건물을 더 면밀히 조사합니다. 범죄 현장의 듀팽은 창문 안쪽에 박혀있는 못들 중 하나가 부러져 있어서 창문이 닫혀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누군가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가 창밖으로 뛰쳐나가는 동안 창문이 저절로 잠기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듀팽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쓰지 않는 존재, 바로 오랑우탄이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오랑우탄이 선원의 면도칼로 면도하는 흉내를 내다 선원에게 들키자 그의 채찍이 두려워 면도칼을 든 채 거리로 달아났습니다. 오랑우탄은 어느 아파트를 기어 올라가서 아직 자지 않고 있던 모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랑우탄을 본 모녀는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그들에게 면도를 해주려 했던 오랑우탄은 놀라 그들을 죽이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리의 가장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문학사상 최초의 탐정 어거스트 듀팽이 등장하는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은 세계 최초의 밀실 살인을 다룬 추리소설입니다. 포가 탐정을 외국인으로 설정했던 이유는 당시 미국은 아직 추리소설이나 미국인 탐정을 받아들일 만한 통토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의 추리소설의 배경은 대부분 외국이거나 이국적인 분위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에서 주목할 지점은 바로 청중 6명이 동일한 소리를 듣고 제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문학 이론의 독자 반응 비평 이론과 긴밀하게 부합됩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모든 텍스트에는 단 하나의 진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한 여러 개의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 자신들의 독특한 경험과 배경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각기 다른 반응과 해석은 진실을 찾지 못한 채 의혹과 혼란만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결국 표면적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던 오답이 궁극적으로는 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독자 반응 비평은 스스로의 문제점, 표면적 혼란 속에 구원책을 갖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의 혼란 속에 질서를 갖고 있는 비평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해석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 텍스트에 존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찾아내도록 독자에게 동기유발과 창의력을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학 이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포가 써는 독창적인 공포소설은 이전 18세기 고딕소설의 으스스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포의 공포소설은 대단히 신비적이고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특이한 장르의 호러 픽션이었습니다. 포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한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성화하는 데 성공했던 뛰어난 심리소설 작가였습니다. 미국 작가인 리처드 라이트는 소설 미국의 아들 네이티브 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늘날 포가 살아있다면 그는 공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공포가 그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